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각종 개인 비위 혐의로 청구된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늘 실시돼 조금 전 저녁 8시에 마감됐습니다. 잠정 집계율이 32.25%로 나와 일단 개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영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개표장이 마련되어 있는 양양 실내체육관입니다. 조금 전에 투표가 모두 끝났는데 잠정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습니다. 좀 더 정확한 투표율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33.3%. 이를 넘기지 못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 용지는 폐기될 예정입니다. 투표자 수가 8,309명을 넘어야 하지만 투표 참여 인원은 8천여 명으로 200~300명이 부족했습니다.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건 지난 2012년 삼척시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25.9%로 미개표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양양군수 주민투표의 청구 이유는 군수 개인의 성비위와 뇌물수수 혐의 등입니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투표는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치러졌고 본투표는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었습니다. 양양군수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어떤 형사 책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 소환제가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군수의 1심 재판의 첫 변론이 내일 춘천지방 속초지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양양 실내체육관에서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1979년에 개항한 동해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원자재 무역항인데요. 오래되고 비좁은 부두시설 때문에 그동안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항이 마련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부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5천만 톤의 화물이 드나드는 강원도의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 물동량에 비해 항의 규모가 작아 선박이 제때 정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에 도착하고도 밖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선박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17.33%, 같은 기간 인천항의 1.29%나 울산항의 2.08%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해안과 부평산단 사이 부지에 신항 건설을 추진합니다. 신항 부지엔 먼저 300m 규모 부두 두 곳의 공사가 이르면 올해 6월에서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금속과 비금속 광물을 실을 배가 드나드는 기타 광석 부두가 건설됩니다. 바로 옆엔 농산물과 달리 특별 보관이 필요 없는 공산품 등 자파 부두가 생깁니다. 일시에 외국에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용박지에서 2~3일씩 이렇게 지금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이어 내년에는 석탄부두 공사도 시작돼 오는 2030년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330m 길이의 부두엔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등에 쓰일 석탄이 운반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관련 부두도 오는 2028년까지 이곳 동해신항 예정부지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혼합 원료로 쓰일 수소 화합물이 운반됩니다. 신항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해 무역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보다 33%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동해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선박이 접원할 수 있는 선석이 기존 22개에서 7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동해신항을 환동해권의 산업원자재 주요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특히 최근 북극 빙하가 녹으며 개척되고 있는 북방 항로의 주요 거점항으로 동해신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신규 원전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정부 계획과 법안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최근 동해안 지역의 발전소 송전 제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1050메가와트급 화력 발전 설비 2기를 갖췄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발전 설비 가동이 가능해졌지만 지난달엔 전기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달 들어 발전소가 열흘가량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이 부족해 지난해부터 이런 처지입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송변전 설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동해안 지역의 발전소 송전 제약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2019년까지 전력망을 갖추려고 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늦어져 내년 9월 목표로 미룬 상태입니다. 최근 국회에 보고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동해안 발전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목표 시점을 맞추는 게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철탑 등 자재 등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26년 9월까지는 발전업계에서는 송전망 구축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다 보니 발전소마다 수천억 원씩 적자이거나 인력을 일부 줄이고 있지만 경영난을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앞으로 전력망을 늦지 않게 확충하도록 입지 선정 특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해당 지역 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남아돈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요. 막바지에 있는 송전망 건설이 조속히 구축됨으로써 우리 발전소가 다 풀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또 전력망이 설치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부지 보상과 주변 지역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가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만 예산이 모자라 지난주 조기 마감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이미 마감됐다는 직원의 말에 낙담했습니다. 사전에 선착순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대학 등록금 고지서도 최근에야 받았는데 예정했던 자금 융통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대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음 달에는 제가 그걸 갚으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 짰었거든요. 해당 사업은 작년까지 셋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학 등록금을 한 차례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었다가 올해부터 둘째 아까지 다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한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도가 20%, 각 시군이 80%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액 8억 7,90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879명분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내내 신청을 받는 연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만 예산이 동난 건 애초에 시군별 분배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에 최종 배정한 숫자는 원주와 춘천이 각각 150명분, 강릉 130명, 동해와 속초, 홍천이 70명씩이고 영월도 50명분이나 됩니다. 올해 대학에 가는 2006년생 만 19살은 원주가 3,156명, 춘천 2,618명, 강릉 1,690명으로 많게는 2배 차이가 나지만 배정되는 숫자는 비슷한 겁니다. 그 결과 춘천은 지금까지 100명, 강릉은 20명만 신청해 여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셋째아 등록금 지원 사업 때 시군별로 예산을 받아가던 비율을 고려했다며 올 가을쯤 예산이 남는 곳에서 회수해 모자란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사업 예산 배정 시 올해 받지 못한 신입생도 지원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비례에 근거한 예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분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만 허탈한 신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네 책방이 경영난으로 줄어들면서 이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지역의 한 서점, 한낮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보니
꽂혀있는 책들은 오래된 만화책들 뿐입니다. 이 서점은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아 춘천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점 간판만 유지하는 이유는 지역 서점 인증제 때문입니다. 지역 도서관과 관공서는 강원도에서 인증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2021년부터 이런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 서점들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팔리지 않는 책으로 서점을 꾸려놓고 도서관과 관공서에 책을 납품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실상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동네 책방을 늘리겠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연의 역할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서점인지도 몰라. 춘천에서 무늬만 서점인 곳이 최소 2곳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89곳에 이릅니다. 2021년 72곳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내놓은 전국적으로 서점이 줄고 있다는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동네 책방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인증제, 특정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지난 24일자로 법원 인사가 나면서 도내 각 지방법원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오건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속초지원장에 김종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임한 것을 비롯해 춘천지방법원과 강릉지원 각 7명씩, 원주지원 4명, 속초지원과 영월지원 각 2명씩, 도내 법원에서 모두 20여 명의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각 법원별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 등이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와 삼척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동해 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7개 단체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 부지로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다 취소된 삼척과 경북 영덕이 다시 거론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고성 봉포항과 강릉 강문항, 삼척 장호항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5년 동안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 봉포항에는 자립형 어촌 생활권 조성을 위해 100억 원이 투입되며 강릉 강문항은 방파제 연장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삼척 장호항에는 300억 원이 투입돼 민자사업과 연계한 지역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개발됩니다. 강릉시가 경포호에 계획하고 있는 인공분수 시공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강릉시가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위한 도립공원 내 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시가 자연석호인 경포호에 250억 원을 들여 150m 수중 증폭시설인 인공분수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앞서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위원회 현상 변경 심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강원 북부, 중부, 남부 산지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장 2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의 최대 순간풍속 시속 55km, 산지에는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비나 눈 소식이 없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양양군 서면 내현리의 한 펜션 인근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25대, 인력 52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 혁신 역량, 혁신 확산, 주민 체감도를 평가해 상위 25%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선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마을 조성 사업과 예술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국회 기후포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태백시는 폐광 지역의 친환경 선박 연료인 청정 메탄올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는 등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풍력발전 조성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공공, 외교, 교육, 언론 등 7개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추진에 기여한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중단됐던 속초 지역 사업 공정이 재개됩니다. 속초시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의 10월 준공 목표로 이번 주부터 골조 공사를 시작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의 경우 다음 달 1일 공사를 시작해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공사가 재개된 보훈회관 이전 신축 사업과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합니다. 속초시는 공사 재개 과정에서 공사 품질 보전과 안전한 공정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해수청이 강원 동해안의 4개 시군 7개 항만에 대해 방파제 확충 같은 인프라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삼척 임원항과 속초 대포항에는 각각 100m, 75m 길이의 방파제를 보강하고 양양 남해항과 삼척 장호항에는 친수시설이 설치됩니다. 또 강릉 사천진항과 금진항, 삼척 궁촌항에는 항 입구의 준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해수청은 주요 항구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 통제구역의 낚시객을 단속하는 등 정기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28일까지 경포, 강문, 안목해수욕장 104장 평탄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강릉시는 벚꽃축제와 동해선 철도 개통 등으로 강릉을 찾아올 봄철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포, 강문, 안목해수욕장에서 연안 침식 등으로 단차가 생긴 104장 모래 평탄화 작업을 실시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